한성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네 번의 강의 중 오늘은 드디어 세 번째 3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조금 업종을 좀 더 다른 쪽으로 옮겨서 오늘은 디지털 비즈니스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미래 비즈니스라는 주제 하에 조금 색다른 영역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스마트 팜, 스마트 농장이죠. 스마트 농업 쪽과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미래 비즈니스에서는 스마트팜과 스마트 헬스케어를 얘기하고 이제 다음 주 12월 1일 그 주 강의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미국 벤처 캐피탈 VC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가능한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창업을 준비한다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고민할 핵심적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 앞서 얘기했듯이 스마트팜과 스마트 헬스케어인데요. 두 가지 다 한국은 아직은 좀 글로벌 시장에 좀 뒤처져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뒤쪽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업체들도 있습니다만은 산업 전반을 놓고 보면 아직은 좀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괴적 혁신 트렌드의 선두주자로 주목받는 게 스마트팜과 스마트 헬스케어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과 스마트 헬스케어는 기존의 스마트팜의 기존 농업 방식과 스마트 헬스케어의 기존의 헬스케어 프로세스를 송두리째 다 바꿔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탄생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야 이거 우리가 알던 농업 혹은 우리가 알던 헬스케어하고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이 어떻게 기존 산업을 파괴적으로 혁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미래의 전망도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요것만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어쨌든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것은 디지털 기술을 잘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뭘 할 것이냐는 거죠. 첫 번째,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고객 가치를 잘 만들어내고 근데 고객이 또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잘 그 고객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기업은 혹은 그 조직은 새로운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을 대대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스마트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스마트팜과 스마트 헬스케어인데요. 이게 두 가지 주제인데 한성대 방침에 따라서 40분 내외의 동영상 3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두 주제를 설명하다가 제가 중간에 끊고 또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 들으실 때는 3개 동영상을 이어서 잘 좀 시청을 해주셔야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팜이 이끌 미래 농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좀 눈에 띄는 스타트업이나 눈에 띄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팜이란 무엇인가? 이게 오른쪽 밑에 나온 스마트팜이라는 로고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협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협회에서 나온 공식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설명을 가능한 인용하려고 했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낮이든 밤이든 농부 입장에서 그 밭이나 논에 과수원에 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또 자동화된 방식으로 자기가 키우는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측하고 또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농업 방식을 우리가 넓은 의미의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다 보면 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적절한 시점에 일조량을 맞춰주고 또 과수원 같은 경우에 온실, 그 실내 온도도 적절하게 유지해주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농산물의 수확량이 늘어나겠죠. 그 당연히 이게 또 매번 논과 밭을 농부가 일일이 가서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기술이 많이 쓰이는데요. 과거의 다양한 그 농업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 그리고 날씨 정보, 기후 정보 이런 것들까지 다 활용하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도 정말 중요하고요. 또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반의 그런 판단과 분석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팜은 사물 인터넷 센서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뒤쪽에 이제 사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든 인공지능 분석을 해서 최적화된 생산 관리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작물의 생육 환경, 작물을 키우는 환경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그 곡물의 수확 시기나 수확 양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수준의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맞추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스마트팜의 적용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온실, 그다음에 스마트 과수원. 스마트 온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꽉 폐쇄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비닐하우스처럼 그런 공간에서 예를 들면 최적의 작물 성장 환경을 맞추는 것이고요. 스마트 과수원은 일반 그냥 노지잖아요, 노지. 뚜껑 같은 게 없는 그런 과수원에서
모바일을 통해서 병충해 관리나 자동으로 물 주는 자동 관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태풍이 몰려오고 이럴 때 일일이 가서 비바람 몰아치는데 과수원에 서서 사과가 떨어지는지 배가 떨어지는지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또 그거를 HDMI로 해서 TV로 딱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보고 있다가 바람이 너무 불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밭으로 달려가서 과수원으로 달려가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축사인데요. 이게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축사와 관련된 기술 개발과 활용이 점점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 이런 이제 가축들을 키울 때 예를 들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도나 습도를 맞춰주고 또 축사 환경도 모니터링하고 또 사료나 물 같은 경우 공급 시기와 양을 원격으로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산업을 하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일이 정말 편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스마트팜의 세 가지 구분과 관련해서 스마트 온실, 스마트 과수원, 스마트 축사 이 세 가지 부분의 구성도를 살펴봄으로써 이런 식으로 뭔가 기기와 IoT 센서가 설치되고 이렇게 제어를 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본 스마트팜 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있는 스마트팜의 기본적인 스마트 온실의 구성도, 기본 구성도입니다. 뭐 이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죠. 농토나 작물의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왼쪽 박스에 UPS 영상 정보, 제어 정보, 환경 정보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보시죠. 맨 밑에 빨간색이 환경 정보잖아요. 환경 정보 빨간색 선을 봅시다. 일단 맨 밑에 빨간색이 펼쳐지는 곳이 토양 정보 센서, 토양의 어떤 질, 환경을 일단은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빨간색 위에 연결된 게 온습도 센서, 온도와 습도로 이제 또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액 정보 센서, 양액이 뭐죠? 토지에서 작물을 키울 때 필요한 그 무기물 같은 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해서 그거를 물에 섞은 걸 우리가 배양액이라고 하는데 그 배양액 혹은 양액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배양액과 관련된 정보 센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쪽에 있는 풍향, 풍속 센서, 강우 센서, 비가 얼마나 오는지, 또 일사, 햇볕, 일사량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통합 제어기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통합 제어기에서 위에 스마트 온실 관리 시스템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스마트팜 홈페이지는 일단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요. 농부는 스마트 온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전체 정보를 다 모아서 취합해서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또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어 정보 보시죠. 제어 정보는 이제 이 통합 제어기를 통해서 실제 위에서 마우스 커서 같은 걸 딱 하면은 뭔가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파란색 된 부분의 맨 왼쪽 보면 난방기가 있죠. 그러니까 난방기의 온도를 원격에서 모바일로 제어할 수 있죠. 측천장이라는 것은 이 비닐하우스의 옆에 위에 부분을 예를 들면은 조정을 해서 일사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측천장 제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파란색 부분이 또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밑에 보면은 보온 차광 커튼, 그렇죠? 커튼도 제어를 해야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양액기, 아까 배양액의 그 양액을 배양액을 투입하고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2 제어, CO2 이산화탄소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스마트 온실 관리 시스템에서 다 통합 제어기를 통해서 다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 정보는 녹색으로 된 부분이죠. 비닐하우스 쪽에 보면 웹 카메라가 있고 CCTV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녹화 장비를 통해서 스마트 온실 관리 시스템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기서 CCTV나 웹 카메라 화면을 펼쳐놓고 보면은 안에 예를 들면 뭐 길고양이나 뭐 이런 동물이 와서 멧돼지가 와서 뭘 헤쳐놨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걸 통해서 알람을 줘서 화면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온실의 구성 요소는 일단 환경에 관련된 것, 내 외부의 환경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CCTV처럼 영상 장비를 통해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원격지에서 안에 문을 열거나 뭐 온도를 조절하는 것 같이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설별 제어 및 통합 제어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생육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거는 결국 저 위에 있는 스마트 온실 관리 시스템의 한 애플리케이션이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마트팜의 구성도 두 번째는 스마트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은 일단 아까 스마트 온실보다는 상당히 넓은 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 뭐 차양막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노지, 그냥 뻥 뚫린 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하단에 보시면 뭐 토양 수분 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양이 얼마나 말랐는지, 수분이 많은지, 그 다음 토양 EC pH 센서, pH가 산성이나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토양이 또 성분에 관련된 센서들이 있고, 이런 센서들과 관련해서 원격지에서 제어할 수 있는 미세살수, 스프링쿨러, 관수 모터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다 통합 제어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죠. 그다음 왼쪽 위에 보시면 온습도 센서, 침입 탐지 센서. 예를 들면 넓은 과수원들 같은 경우 누가 와서 수확하기 직전에 뭐 과일 같은 거를 뭐 따먹거나 훔쳐가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입 탐지 센서, 집하고 좀 떨어진 곳에 과수원이 있다면 저것도 되게 필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각종 아까 온실에서 봤던 그런 풍향 풍속 센서, 강우 센서, 일사 센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저온 저장고, 예를 들면 여기서 딴 과일이 따자마자 곧장 시장에 다 출하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한 철 정도를 묵혔다가 저온 저장고에 묵혔다가 또 시장에 출하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온 저장고 이거는 뭐 저는 농사 환경을 잘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집마다 저온 저장고를 두고 있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한 마을에 저런 대형 저온 저장고가 있으면 그거를 통합적으로 다 저기서 보관하고 출하할 때 같이 출하하고 하는 것일 것 같네요. 그래서 거기에 뭐 냉동기 센서, 습도 센서, 당연히 이제 과일 같은 경우 저런 기온이나 환경이 제대로 안 맞으면은 과일이 뭐 상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또 과수재배 관리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구성도의 각각의 구성 요소를 여러분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과수원 주인인데 내가 온실에서 뭔가 특수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인데 이거를 내가 매일 가서 보지 않고
내 집에 앉아서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관리하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뭐 밑에 나와 있는 토양 수분 센서 같은 이런 것들, 뭐 저기 강우 센서, 풍속 센서 같은 저런 IoT 사물 인터넷 장비들도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 떠오를 거고요. 여러분은 그런 IoT 센서의 작동 원리나 기술에 대해서 지금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문과생이라면 그거 공부하려면 또 머리 복잡하거든요. 이과생들은 어쨌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기술 자체를 하나하나 굳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해하시면 더 좋죠. 그냥 이런 기술이 이럴 때 쓰이는 거구나라는 정도만. 그래서 IoT가 사물 인터넷이 스마트팜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녹화 장비나 통합 지역이 아까 스마트 온실에서 봤던 것과 다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네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구성도에서 스마트 축사의 구성도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봤던 스마트 온실이나 스마트 과수원과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일단 스마트 온실과 스마트 과수원은 그 토양, 땅의 조건과 환경에 대한 분석들이 되게 중요한데 스마트 축사는 땅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돼지 축사네요. 그죠? 돼지 축사인데 뭐 화재 감지 센서, 온습도 센서, CO2 센서, 보온등 제어, 뭐 음수 관리기 등등등등 가축을 사육하는 데 필요한 체크해야 될 정보, 또 위에서 제어를 해야 되는, 왜냐면 물도 주기적으로 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왼쪽 맨 밑에 보시면 재밌는 게 저 돼지 같은 경우 소도 마찬가지겠네요. 발정 체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이제 새끼를 낳고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니까 발정 체크를 또 당연히 잘 해야겠죠. 어쨌든 가축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위에 당연히 웹카메라 이런 것도 있고요. 환기팬, 냉난방기 제어. 당연히 가축 축사 안에도 너무 덥고 이럴 때는 선풍기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풍기 같은 거 없고 그러면 더위에 쪄 죽을 가능성도 있고 또 겨울 같은 경우 지금 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방도 일정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윗단에 CCTV나 뭐 풍속 센서, 강우 센서, 일사 센서 이런 것들은 앞서 보였던 스마트 온실이나 스마트 과수원에서 보이는 외부 IoT 환경 필요한 센서들하고 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여러분이 소나 돼지를 키우는 농장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축사를 가서 돼지를 보살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집에 앉아서 이걸 다 관리하고 애들 사료 주거나 물 주는 것도 원격지에서 다 관리하고 필요할 때만 딱딱 축사를 가서 뭐 바닥을 청소해 준다든가 오물 같은 거 이렇게 청소해 준다든가 이럴 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양돈 업자로서는 얼마나 더 편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축사 구성도 이렇게 뭐 좀 화려한 그림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연필로 메모하면서 스마트 축사, 스마트 과수원, 스마트 온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주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 다 풀어 쓰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팜의 구성도를 스마트 온실, 일반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 그리고 일반 노지, 그냥 땅에서 작물을 키우는 스마트 과수원, 그리고 소나 돼지를 키우는 그런 스마트 축사 세 가지 측면에서 구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제목이 나와 있는 에그리테크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첫 시간 수업할 때 영어로 어떤 산업명, 보통명사 플러스 테크놀로지 하면 예를 들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줄여서 핀테크, 금융산업의 혁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에그리테크는 여러분 지금 다 에그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에그리컬처, 농업이죠. 그죠? 농업기술, 그래서 첨단 농업기술과 그쪽 분야에 종사하는 스타트업을 에그리테크 회사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익숙치 않은데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일부 기업들이 본인을 우리는 에그리테크 회사다라고 표현한 회사들이 있어요. 한글로. 내가 보기에 한글로 에그리테크 하니까 좀 익숙치가 않던데 어쨌든 영어 단어로 AGRI 테크, 에그리테크라고 하면 농업 분야, 첨단 농업 분야 관련 스타트업을 지칭할 때 그들의 기술 영역을 에그리테크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설립된 지 200년이 다 돼가는 1837년 설립됐으니까 거의 190년, 185년 정도 됐네요. 184년, 5년 정도 됐네요. 그죠? 디어 앤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저는 미국 출장 가면서 전시회에서 이 회사의 농기계, 트랙터 이런 것들을 전시회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워낙 오랫동안 강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좀 되게 편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200년 가까이 된 회사가 그것도 전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기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첨단 장비 이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큰 타이어에 대형 집채만한 그런 바디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전형적인 농기계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해 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에그리테크 회사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이 회사의 에그리테크로 변신하는 과정을 다 소개할 만한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 회사의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 언론에 이 디어앤컴퍼니의 세뮤얼 앨런 CEO가 한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자가 아니 대표님 디어앤컴퍼니의 변신의 핵심적 목표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회사는 이제 미국 농부들한테 농기계를 파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들이 농기계를 매년 사지는 않는다. 하지만 농사 지을 때 데이터는 매년 필요하다. 봄에는 씨 뿌릴 때 필요하고, 그죠? 가을에는 수확할 때 필요하고, 봄, 여름에는 작물을 잘 양육하는 데 정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농기계만 팔아가지고는 성장을 계속하는 게 힘드니까 농기계도 팔되 농부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라는 게 여기서는 정보와 조언이라는 거죠. 농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아쉬워하거나 정말 절박하게 생각하는 조언을 서비스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은 이게 디어앤컴퍼니가 앞으로 계속 영속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듣고 보면 저런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지만 200년 동안 농기계만 팔던 회사 CEO가 조직 문화 전체가 그냥 대형 농기계 중장비를 제조해서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변신한다는 것이,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의할 때 이 존 디어의, 그러니까 디어 앤 컴퍼니, 이 회사의 브랜드 이름이 존 디어입니다. 트랙터의 브랜드가 존 디어. 이 디어 앤 컴퍼니의 CEO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결국은 우리 회사가 뭘 팔아서 돈을 벌 것인가를 고민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객인 미국 농부들의 고민을 계속 본 겁니다. 어떤 고민을 받겠습니까? 점점 미국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고령화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게다가 기후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작물과 관련해서 키울 때 봄에 이게 잘 될 거라고 심었는데 가을 됐더니 이게 작황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농부들 입장에서 하늘 탓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씨를 뿌리고 제대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그 방법론과 방식을, 농업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자. 돈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다. 그럼 우리도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 목표는, 제 영상에서 제가 영상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영어 스크립트가 자막이 잠시 나오는데, Precision Agriculture, 정밀 농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회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농기계에 달린 다양한 센서와 IoT 기술을 통해서 농부들이 정밀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솔루션, 해결책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 에그리테크의 선두주자인 디어 앤 컴퍼니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그 위에 세뮤얼 앨런 CEO가 한 얘기는 결국 뭘 하겠다는 거냐면, 정밀 농업이 가능한 해결책을 주는 회사로 변신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회사는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면, 이 회사가 원격 상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개발된 스마트 트랙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 트랙터가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도 있고 캘리포니아도 있고 텍사스에도 있고, 농부들이 이 트랙터를 사서 움직이는 농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전역의 농지의 기후나 토양의 질, 농작물 발육 상태 이런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할 수 있는 거죠. 본사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분석된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농업 컨설팅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면서, 결국 이제 아까 세뮤얼 앨런 CEO의 얘기처럼 정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부수적인 수입을 거두는 디지털 전문 회사로 변신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 이 회사의 이런 정밀 농업이 구현된 여러 가지 비디오 중에 좀 짧은 비디오를 하나 고르다 보니까 농산물을 수확할 때 얘네가 어떻게 하는지, 이 정밀 농업 기술이 적용된 수확 트랙터와 트럭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존 디어 앤 컴퍼니의 대표적인 농기계 브랜드인 존 디어의 8000 시리즈라는 자동 곡물 수확기의 운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곡물을 수확할 때 그 곡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완성도가 높은 곡물을 수확해서 자동으로 옆에 있는 트랙터에 싣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영상을 보시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Forage harvesting success is ultimately measured by feed quality. And thanks to the 8000 series self-propelled forage harvester's advanced technology, you don't have to use guesswork and past harvest to know when to cut.
Plus, when you add new John Deere Precision Ag Solutions, Precision Ag Solution이라는 것은 precision이라는 게 정밀, 정확, 정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밀 ag는 agriculture, 농업의 준말이어서요. 정밀 농업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다시 보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to your forage harvester, the value gets even greater. It begins with Harvest Lab, the fastest, most accurate moisture measurement system in the industry. Also measures constituents in alfalfa, corn, and small grains. That's real-time sampling of constituents like protein, sugar, NDF. 이렇게 지금 수확된 곡물이 옆에 그 트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저렇게 곡물의 수확된 곡물의 상태를 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And ADF, allowing for quick decisions on harvesting time and crop conditions for optimum forage quality. And the productivity value doesn't end there. Minimize forage loss and the stress of loading transport trucks during those long days or nights in the field with active fill control. Simply choose one of the 4 fill strategies. For example, front to back. As the crop transport vehicle approaches, just switch on active fill control. The high-resolution stereo camera detects the transport vehicle and begins tracking with the spout. It automatically 이렇게 오른쪽 트랙터가 곡물을 수확해서 저기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왼쪽 트럭으로 곡물을 부어 넣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아까 이 빈 트럭이 왔잖아요. 빈 트럭이 오면은 그때 다시 저 오른쪽 트랙터가 작동을 하면서 곡물을 수확하고 그러면서 이 왼쪽 그 트럭의 적재 공간의 빈 부분에 자동으로 저렇게 곡물을 부어 넣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좀 전에 영상에서 보였던 카메라가 저 왼쪽 트럭의 빈 공간을 인식해서 곡물을 채워 넣는 과정입니다. controls the rotation and cap position of the spout to execute the fill strategy. Watch the color-coded progress bars on your display to monitor the fill for completion. When one trailer or truck is filled, active fill control is ready for the next one. Active fill control reduces operator fatigue, minimizes crop loss, and increases efficiency. 그래서 곡물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지금 설명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영상은 앞서 보여드린 디어 앤 컴퍼니, 존 디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농기계 회사가 인수한 스타트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농업 부문에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We're seeing lots of resistance to Roundup. We're looking for other ways to combat the weeds and still have cost savings on top of everything. We saw an opportunity to take cameras, compute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 allow ag machines to see every plant in a field. We thought that we could give farmers the ultimate flexible tool to treat their field and manage their field in whatever way they wanted by having the knowledge of every plant and its situation and an ability to spray very precisely, whether it be herbicide only to the weeds or fertilizer. 지금 이 트랙터 같은 농기계가 지나가면서 기계 하단에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바닥에 있는 저 풀들을 다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 위에 보이는 저게 내가 이 농부가 뿌린 씨앗에서 나온 새싹이고, 왼쪽이 잡초라면 얘는 잡초 쪽에만 제초제를 뿌립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는 제초제를 광범위하게 뿌리다 보니까 그 제초제 성분 때문에 원래 제대로 자라야 될 곡물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초제 쪽으로만, 그러니까 잡초 쪽으로만 제초제를 딱딱 그 노즐이 딱 겨냥해서 뿌려주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효율성도 높아지고 제초제의 어떤 사용량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해서 아까 디어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자기네 트랙터 기술에 이 블루리버 테크놀로지의 이 제초제 뿌리는 기술을 결합시켜서 그 미국 농부들의 어떤 그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